윤석열 정부 끌어내리는 시민들의 결단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김성수TV는 방송으로 최대한 윤석열의 숨통을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소나무당의 29시간 연속 방송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고수처의 수사반장 고상만 수사반장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근두근 마음이 저도 떨리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고상만 수사반장님 그 사투 하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심으셨죠? 저는 당연히 소나무를 큰 소나무로 큰 소나무로 우리 파묘법을 만든 우리 정철승 제 친구 정철승을 국회로 보내고 싶어서 크게 심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근데 때문에 이거 헌법상 권리인데 이렇게 막 떠들어도 되는 거야? 공개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 뭐. 개인의 이거 그래서 난 넘어갔어 지금. 개인의 그거라고 얘기 안 할 줄 알았더니 뭐 정답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본인이 건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넘어갔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소식들을 듣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따끈따끈한 송영길 후보의 옥중 연설이 있어서 그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세 번째 영상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옥중 연설. 지금 옥중 연설만, 그러니까 옥중 유세라고 해야 되나요? 옥중 유세가 총 4가지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던 유세가 처음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예 KBS에서 방송으로 찍어준 게 9분 30초짜리가 있었죠. 그 이후에 2개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오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두 번째 거부터 할까요? 두 번째 게임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가 있어요. 두 번째 게 더 짧아요. 네. 두 번째 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서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송영길입니다. 객지에 나가 고생하다가 어머니 광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중 단식 중에 전화 인사 드립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뉴스도 꺼버리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호 8번 송영길, 기호 29번 소나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의 탄핵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만들어준 고마운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처럼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보복 수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책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저와 주변 압수수색 수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조국 혁신당 모두 말 한마디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감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께서 저와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너도 나도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180석으로 윤석열 탄핵은커녕 한동훈 장관 탄핵도 못했습니다. 광주 8명 국회의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22대 국회 또 초선의원 7명을 뽑으시겠습니까? 서우간 민주당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 그럽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송영길 옥중 당선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송영길 당선은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개발, 전남 제주 해널터널 개통 등 전남 광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송영길 옥중 당선이 되면 다시 보석 청구할 것입니다. 구속기간 6개월이 곧 만기됩니다. 자동 석방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호 8번 송영길과 기호 29번 소나무당 5.16 사전선거 때 꼭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거소 투표로 8번 송영길, 29번 소나무당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설이 마치 중간에 끊긴 것처럼 막 어디가 쫓겨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딱 한 번 연결이 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전화 통화 시간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 네, 시간을 그렇죠. 이용해서 이 유세를 녹화를 존경하는 했기 때문에 광주 야, 서구관. 끊어주세요. 예, 녹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단식 7일차죠. 예. 단식 7일차로 지금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안 되는데 당뇨 약까지 끊고 혈전 용해제만 드시면서 그러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쟁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민주당 당원이었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이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한 그런 그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소나무당의 29시간 연속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마치 조인철 후보를 지지 유세하라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저희가 연결을 해서 예. 상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전화로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남국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입니다. 예, 바로 옆에 고상만 수사반장님도 계십니다. 인사 네, 예, 안녕하세요. 수사반장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아닙니다. 네. 우리 사실 김남국 의원님 누구보다도 송영길 대표님 옥중에 계신 거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송영길 대표님 구속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가족 남영신 사모님과 함께 면회를 갖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 면회 신청이 돼서 예, 또 별도로 또 찾아뵙고 그랬었는데요. 예.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송영길 대표님을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옥중에서 당선된다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생기겠죠.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옥중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의 그 정치적 파장과 그 역량, 그 역동적인 그 힘이 전국으로 미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실제 또 광주의 많은 분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송영길 대표님을 또 응원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님의 그 캠프에 몰래 예. 이렇게 위로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또 소문이 났나요? 예, 소문이 났어요. 예,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88조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타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유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뭐 조인철 후보님을 뭐 이렇게 지원 유세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잘못 났었는데요. 선거법상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애초에 어제 이제 그 선대위에서 광주 일정을 잡았을 때 오전에 아침에 그 조인철 후보님과 함께 인사하는 유세 일정은 함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KTX를 타고 왔는데 KTX를 타고 올 때도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차로 끊어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저는 10시 반부터 별도의 일정으로 이렇게 광주에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홍보를 지금 이렇게 유세를 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네. 3번을 비례 후보에서 찍어달라라는 그런 네. 호소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간 거죠. 광주가 예, 지금 너무 9번이 많아가지고 예. 실제로 9번은 민주당의 번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9번이 민주당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네. 번호는 3번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김남국 용해인 의원이 내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이제 조국혁신당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마이크 파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슈 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세게 가져가다 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논평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9번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예. 심지어 어떤 선배님께서는 한결에 처음 이렇게 그 창립 멤버 소액주주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고, 예. 열렬한 40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예. 갑자기 제가 그 더불어민주연합 3번을 들고 있는데, 여기가 한동훈당 아니냐 이러면서, 예. 그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당을 하게 된 이유도 조금 예.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이렇게 끌어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날 그래도 우리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게 일정을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서구 갑은 지원 유세도 지원 유세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라면은 1번 후보 옆에 이렇게 서 네. 있는 정도를 예. 하게 돼 있는데 예. 서구 갑은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신 거죠? 그거는 어제 이제 손 의원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어제 예. 오후에 제가 먼저 그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선대위에.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 선대위에서 짜준 일정 말고 별개의 일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쪽 일정을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일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는 북부의 중해공원을 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첨단지구의 상가와 여기 체육공원 쪽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다시 넘어가서 각화동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광주병원 사거리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 소나무당의 열풍이 좀 사실상 불어오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저는 예. 양쪽으로 지금 다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소나무당의 열풍이 양쪽에서 밀려와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출마도 안 하는데 예. 정말 제 선거처럼 열심히 그냥 뛰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힘내라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좀, 네. 고상만 수사반장이 여쭤볼 게 있는 것처럼 저한테 눈빛을 보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눈빛. 아니,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정말, 출마를 하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안타까운 눈빛을 보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 힘내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네. 옥하는 목사님? 예. 네. 저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돌아가신 그분이 분이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단 네.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것은 나물밖에 없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장차 큰 거목으로 전 자라를 훌륭한 분이라고 전 믿고 신뢰하는 분인데, 이번 한번 어려움을 좀 겪지만 다음에 더 큰 거목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잠시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그 말씀 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계속 말씀하시죠. 고상만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눈에 꽃가루가 들어가서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우연찮게. 실은 이제 고상만 선배님께서 좋은 독담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고상만 선배님을 영입 인재로 추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은 연합비례신당을 구성하고 또 보니까 한국노총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자영업 단체 이런 어떤 여러 단체들의 비례를 한 석씩 받다 보니까 실제 정말 우리 민주당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또 모시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상만 선배님도 이번에 국회로 가셔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니어서 안타깝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큰 거목이 되시면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좀 저도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죠 뭐. 밖에서도 힘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 민주진보진영 식구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 이 방송을 송영길 대표님의 사모님 그리고 예. 자제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지금 예. 당원이기 때문에 또 당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돕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조국혁신당에서 함께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연대해주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도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해버리다 보니 더 이제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SNS에 글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많은 또 우리 당원분들도 가진 표가 하나다 보니 사실은 많은 당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국혁신당에도 한 표 주고 싶고 소나무당에도 한 표 주고 싶고 민주연합에도 한 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더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투쟁하고 또 옥중 출마를 하면서까지 힘든 사투를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님께서 형사재판 시작 전에 가장 처음 먼저 주요하게 큰 쟁점으로 다퉜던 것이 압수수색의 불법성입니다. 예. 그래서 돈봉투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먹사형까지 수색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세게 다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다퉜을 때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달 초였던가요? 뉴스타파 이준동 기자의 단독 특종 기사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영장에 발부된 범위를 넘어서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휴대폰을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디넷에다가 업로드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굉장한 너무 명백하고 굉장한 불법이거든요. 중대한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된 이후로 전체 형사재판부의 법원에서 특수재판부에서 기소한 그런 사건들의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리에 따라서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제출된 여러 증거들이 통째로 증거능력이 없는 걸로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소된 사건들 다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개월 내에 어쨌든 나온다라고 말씀을 송영길 대표님 하셨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이 어쨌든 법정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끝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만날 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꾸로 그 말을 바꿔보면 선거운동이 끝나면 보조 신청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신청을 했을 때 받아줘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송영길 대표님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예. 그래서 희망으로 함께 그 길을 기다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꼭 송영길 캠프에 위로 방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오늘 연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일정을 일정을 진행한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지지를 갖다 호소를 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은, 송영길 대표를 직접 구치소에 면회도 가고 하면서, 자기의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방문은 해도 됩니다. 지지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방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성수 TV는 송영길 TV 또 손혜원 TV 등등을 통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 아주 우리 소나무당 당원님들의 그 매서운 그런 비판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 김남국 의원이 다 챙겨갔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것이 민주당에도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 본격적인 이야기들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뉴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갈라치기가 이제 극단에 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 나온 탈북 여성이 김준혁 후보 사퇴시까지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는 꼴 볼 수 없다. 그러려면 윤석열이 내려와야 됩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이 북한 김정은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은 정말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방금 전에 나온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당원이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 비례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탈당을 해서 국민의 미래 그 비례 국회의원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서 이 단식을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 김한란 장학생이랍니다, 이 사람. 이기 장학생. 예, 김한란 장학생이라서 친일파 장학금 받으니까 겁나 기분 좋겠다. 그래,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요 댓글, 베스트 댓글. 예. 저기, 알았으니까 여기 지금 무기한 단식이잖아요. 예. 선거 끝나도 계속 단식해달라고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나 지나치게 정말 파렴치한 그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신분과 그리고 김한란 장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파렴치한 거예요. 예. 자, 사실 지금 2대를 나온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은 전부 김한란이 가장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동상을 치워야 된다. 사실 그리고 김한란은 2대를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2대를 만든 분은 오히려 민족적인 그런 그 교육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한란 일가가 2대를 장악한 이후부터 2대가 저렇게 곤두박질 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 미래로 간 강선영, 특별한 그 관계가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17년도 연극 이등병의 엄마 네. 군인권 문제 군에서 복무 중 사망한 그런 인권 연극을 만들어서 제가 계룡대에 초청을 받아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갔을 때 당시에 대령 신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군 최초로 투스타까지 진급을 한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예. 당시에 그 연극 보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 갖고 정말 군인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해갖고 전 정말 이 사람 되게 좋게 봐갖고요. 예. 첫 번째로 원스타 준장이 됐을 때 제가 따로 문자까지 보내면서 우리 참모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참모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 후에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국민의 미래 여기에 비례하겠다고 하길래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 보고 저한테 했던 군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거. 더군다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 1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2일 가정 양립입니다. 양립. 그런데 바로 그 사람 5번으로 배치돼서 확실하게 당선권에 배치된 이 사람이 세상에 대대장, 중령, 영관급 장교인 자기 부하한테 모든 사람들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 육아휴직을 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이런 사람 진급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와. 아니 여성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국민의 미래 강선영이야말로 여성을 갖다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 가정 양립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본적으로 다 그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해야 되는 것인데 부하한테 왜 육아휴직을 썼냐고 저렇게 말하는 자가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 앞에서도 국민의 미래 강선영 후보 내려와라! 여성을 모독하고 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대대장인데 이게 남자 대대장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쓰고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 이게 학교를 입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면박을 준 건데요. 근데 이 영관급 장교가 하는 말이 대대장인 나조차도 이거를 쓰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다니 그러면은 앞으로 있는 다른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쓰겠냐. 그러니 나라도 나서서 이거를 맞서야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거를 고발한 건데요. 예. 정말 이거는 규탄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뭐 정말 그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MBC에서 복면가왕을 9주년 기념 방송을 결방을 시켰어요. 근데 결방시키라고 난리를 쳤던 데에서 이제는 왜 결방하냐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 불려다가 결방해놓고 뭐 야당과 짜고 치냐고 조선일보니까 저 따위 그 기사를 갖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기죠. 은하철도 999를 예. 부르려고 했는데 이걸 부르려고 하니까 걸린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날씨 온도에 파란색 번호로 1번을 썼다고 선방위에서 이걸 문제를 삼아서 예. 그야말로 MBC가 알아서 너무 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고 예. 예, 사회적 이슈가 된 건데 이거는 정말 정말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역사에 남을 진짜 시대의 해프닝인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 독재. 예. 그 해프닝으로 정말 우리 독재사에 남을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해프닝. 아무리 저렇게 해도요, 막판까지 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는 정도가 한겨레의 얘기인데, 견제가 아니고요, 탄핵이에요. 윤석열 정부 탄핵. 이 여론을 니들까지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나무당이 오히려 더,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윤 정부는 박살내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런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장해찬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아, 장해찬. 예. 저런 식으로 닥짓을 계속 해줘야 국민의힘의 의석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요즘 젊은 층에서 그 도는 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요 장해찬과 관해서 제가 우리 고수처방에다가 올렸는데 요즘 젊은 층에서 그 올린 짤이 있는데 장해찬이 지금 사퇴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요즘 핫 이슈인데 막판에 이게 사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 뭐, 지금 확인된 내용은 장해찬은 초지일관 그 여론조사로 사퇴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퇴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로 하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한 걸로 오늘까지는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은 어부지리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선거구가 한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총선의 판세를 더욱더 민주진보 진영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쪽은 그 닥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뭐 인요한도 지금 난리 났고요. 예. 이판사판. 예, 이팔청춘. 저는 이런 용어가 도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판사판과
28 청춘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혹시? 그럼요. 2판, 4판. 2 찍고 4 찍어달라고 인요한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28번 자유통일당에서, 예. 야, 너 총질하지 마.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28 청춘을 돌리니까 예. 인요한이가 니넨 좀 빠져라라고 공식적으로 예. 정광훈한테 요구를 했다고. 예. 예, 그랬더니 야, 니네 조국 혁신당도 못 봤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내에서 자중질환에 지금 상황으로 빠져 있는. 게다가 지금 인요한은 투표소 대파 금지에 선관위를 칭찬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대파 얘기를 자꾸 하면 자꾸 할수록 대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과 이쪽 흔히 말하는 그 우익들이 대파되는 그런 꼴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코끼리는 기억나게 하지 마. 코끼리니까 생각하지 마. 국끼리. 예. 국끼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파 금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 대파 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더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고상만 후보는 네. 파 갖고 가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밭에 파가 많이 있어갖고. 밭에 파가 많아서 네. 쪽파나 양파 같은 거. 예. 예. 근데 진짜로 인요한 이 사람은 약간 좀 제가 볼 땐 이번 선거를 저쪽 당에서 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그 투표소에 대파를 금지하라고 하는 저것을 정치적 물건으로 규정했다. 저는 이거를 칭찬하고 싶다라는 저런 표현을 쓴 것이 그야말로 어리석은 정말 발언이다. 정말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예. 오히려 저런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에 대해 오히려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저걸 갖다가 칭찬하면 사람들에게 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지금 위기론에 다급해지니까 국힘은 전방위로 고소 고발이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다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이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더더욱 아주 심각한 그런 사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국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소 고발이라도 하고 네. 계속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들까지밖에 못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 고소 고발 하는 놈들 그 버르장머리도 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나무당의 권윤지 후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독특한 그런 그 인터네이션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쓸어버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윤석열도 부역자도 다 쓸어버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지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기는 쪽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국힘이 선거운동 이후에 10건이나 고소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 민주당은 한 건만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만큼 국힘이 아무리 한동훈이가 무슨 골든 크로스를 했다고 주장도 하고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를 무슨 골든 크로스? 그리고 보수가 결집을 해서 해볼만 하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바로 이 표 하나만 봐도 그렇죠. 예, 실제로 국힘이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그 심판론, 예, 국민의 엄중한 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사실은 계속 그 문제가 국힘 쪽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것도 하나 보시자고요. 국힘 안기영 후보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그러니까 막 몰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 성견지명이 좀 있는 분이에요. 네. 바로 전날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고 쫓기면서 네. 저쪽 진영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이런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엄중하게 이쪽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휘말리거나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네. 그 다음 날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운동원들끼리 현장에서 격렬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이 사안은 당사자 후보가 직접 그 정성호 국회의원 그 후보 진영의 시의원을 예. CCTV 상에서 밀치고 폭행을 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건 뭐 국힘은 그냥 정치 깡패들인가 봐.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말씀을 이제 폭로를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때 시절에 있었던 그 폭력적이고 뭐 거의 행패에 가까운 막말과 뭐 이런 것들로 선거가 완전히 혼탁한 국면. 자, 얼마나 혼탁한지 동영상 짧게 하나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긴 보셨겠지만, 지금 지고 있어서 똥줄 타는지, 갑자기 지나가면서 문재인 죽여버려! 이런 그것도 영상도 나왔잖아요. 삼선 현직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지금 3선 중인 현직 국회의원이 삼선. 문재인을 죽여버려라. 현직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안 떨어진 한번 사람인데. 보여주니까 지금 떨어질 것 같나 봐. 그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차 범위 내에 딱 붙어 있다라고 돼 어쩌면 있던데. 지금 깜깜이 선거잖아요. 더 뒤집어졌어. 엎어진 거야. 뒤집어지니까 저러는 거야. 자, 피디님. 예, 영상으로. 예. 영상으로 쇼츠로 올린 예. 영상인데, 쇼츠 영상으로 올린 그 영상에, 예. 야, 진짜 그 유튜브가, 그 장면을 딱 찍었는데, 예. 그거를 몰랐나 봐, 자,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가봅시다! 전혀 이 영상이 있는지, 몰랐어. 이제 짧아요. 계속 네. 틀어주세요. 반복해서. 처음에는 반복해서 한 세 이거를 번만. 부인했더라고요, 영상을. 영상이 없는 줄 알고. 네. 예. 예. 큐! 야, 이거 돈 물어봐! 나도 저기 도와주십시오! 야, 지금 저게 저렇게 그 형태로, 세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예. 가로 형태로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거기는 죽여버려! 이것도 했어. 그러니까 예. 한두 번 저거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처음 선거에 나왔거나 네. 뭐 이러면 모르는데 무려 삼선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선거에 얼마나 그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저기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어허. 여기가. 예. 한 번도 민주당이 돼본 적이 없고 안정적으로 늘 자기가 해먹던 지역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황당무계한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이 맺힐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 바로 민주당의 이재영 그 후보하고 같이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당에 가서 예. 직접 같이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운동을 해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또 대단한 분이더만요. 예. 김호란 전 그 코로나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방역 그거에 대한
총책임자였더라고요. 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이른바 이번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민주당 지역에서 지금 깜깜이 여론조사 전에 들어갈 때 그 오차 범위 내인 불과 2% 차로 바짝 따라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선거가 삼선 이 의원이 윤영석 의원이 완전히 죽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실성을 해버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자, 이제 우리 방송에서 잠시 광고를 보고요. 광고를 보고 그리고 오늘 그 폭로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들 국힘 돈봉투 살포 녹취록 전격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전격 공개되는 돈봉투 사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페인릴리프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스텔라인 마마의 창업자 마마님 한지원입니다. 스텔라인 마마는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온 가족을 위해서 만든 엄마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5일 가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리고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후끈하면서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르는 파스 페인 릴리프 크림. 한 개 구매 시 13,900원에 배송비 별도, 3개 구매 시 본품 1개 더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문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페인 릴리프 크림이었습니다. 자, 페인 릴리프 크림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듯이 아픈데 그 어디든 그냥 갖다 발라주시기만 하면은 그 통증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그런 크림입니다. 지금 한 개에 원래 13,900원인데 김성수 TV의 특별 구성으로 사시면 3개를 사면 한 개가 더 와서 4개에 3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정말 신박한 프로그램. 010-8639-347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8639-3477.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여기서 꽃 배송도 해요. 꽃 배송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있었던, 지금은 이제 좀 시들어가지고 치웠지만 그 망고 프리저. 예. 예. 정말 꽃이 그냥 기가 아주 막힌. 흡사하고. 예. 예. 만다린 프리지어가 망고 냄새가 나는 그런 프리지어였거든요. 여러분 그 프리지어도 바로 여기서 합니다. 010-8639-3477 전화 주시면 꽃도 바로 배송해 드리니까 꽃이든 아니면 페인 릴리프 크림이든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바로 낙곱새입니다. 낙곱새. 와! 네. 야, 낙곱새. 지금 낙곱새가 낙지, 곱창, 새우 이거의 준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특제 소스로 밀키트로 술안주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낙곱새 성수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 좀 우리 맛보자고요. 네. 자, 가져가서.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들었었죠. 아이고. 낙지가 꽤 많이 들어갔네. 곱창도 있고. 예. 새우도 있고. 네. 와, 곱창 봐, 곱창. 엄청나. 야, 그리고 자, 뺐습니다. 이걸 좀 먹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납작당면. 자, 이거 엄청 나오네요. 야, 이렇게 낙곱새. 요거 하나를 그냥 다 집어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 대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야, 대파 천국이다. 대파. 네. 야, 지금 이게 저희가 따로 추가로 넣은 건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신 것만 그대로 넣어서 만든 거죠. 추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곱창에 고비 가득해. 아씨, 이거 또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이 곱창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인 게 곱창에서 나온 그 곱과 그 고소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낙지 쫄깃쫄깃하고
음. 이제 지난번에 새우가 있다면 나 새우를 못 먹었어. 떡볶이를 할 때, 새우. 예? 제가, 새우. 하니까, 보시는 분이, 그 신음소리 좀 내지 말라고. 여기 새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새우. 그러시던데, 먹다 보면 자꾸 새우가 나와요. 이 정도 소리가. 크기로 거의 칵테일 새우급만한 새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못 찍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맛있어. 자, 낙곱새. 자, 김망래님이 아우 선거 전날 저러고 싶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광고를 소화하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성수마트 ssroad.kr로 들어오시면 선거 전날도 먹고 살아야지. 예, ssroad.kr로 들어오시면 이 낙곱새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충격적인 단독 보도,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충격적인 단독 보도의 핵심은 돈 봉투를 강화군 의원이 살포를 했다는 건데 인천 선관위가 신고를 접수했다는 내용이죠. 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여기가 옹진 강화 지역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단 한 번도 여기서 예. 의원을 낸 적이 없어요. 네. 무덤이죠, 무덤. 지금 현재 의원이 현역 3선이죠. 네. 지금 4선째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배준영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제가 찾아볼게요. 배준영 의원. 예. 보니까 지금 여기가 몇 선인가요? 지금 재선 도전하는 거네요. 아, 재선 도전이에요? 예, 3선이 재선 아니에요? 도전이고. 아, 이전에도 계속 다른 국민의힘에서 예. 했었다. 예. 그거구나. 그거죠. 예, 이전에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했었고 다른 이 의원이 배준영은 있다는 거고. 이제 재선째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계속 다른 분이 했고. 예. 네. 그런데 이 배준영 의원 측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그 의혹 김성수 TV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김막래 님이 저희가 불쌍하신지 아니 선거 전날에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3만 원 투척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이나 뭐 혹은 이런 시청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얘네들 빡이 돌았어요. 그래서 막판으로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 강화 옹진 쪽에서도 딱 붙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20%씩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10% 안쪽일 뿐만이 아니라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일단 네. 우리가 녹취록 주요 부분만 딱 듣고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예. 이 내용과 관련한 제보를 전격 받게 됐는데요. 예. 어저께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에 예.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제보 경위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해당 지역에서 이 제보자는 이 배준영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당 지역의 그 면 협의회장, 협의회라고 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13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사람, 70대의 한 사람하고 만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예. 그 돈 봉투를 받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그 파일이 있는데 한 57분 정도 되는 음성 파일입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그 57분 정도 되는 음성 파일과 30분 정도 되는 음성 파일 이 두 개를
그 언론사와 그리고 민주당 그 도당에다가 제보자가 제보를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걸 제보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한 3분 정도 내외로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 내용 한번 다시 보자고요. 이게 바른시민 실천 연대인가요? 그 시민단체에서 캡처를 해놨어요. 원래 인천투데이에서 먼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지금 관리자 검토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네. 그 반론을 좀 받아서 네. 그리고 나서 기사를 내야 되겠다 해갖고 일단 그 관리자 검토로 들어갔는데 방금 전에 그 한 2시간 전 10시쯤에 뉴스원에서 네. 이 돈을 살포한 그 2명의 의원들의 반론을 받아서 네. 보도가 나갔습니다.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근데 네. 그 2명의 의견은 저희가 이 녹취 파일을 듣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인천투데이의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 선관위가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 의원 A씨와 B씨 등이 같은 당 먼저 녹취 파일을 듣고 하죠. 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다는 신고. 다 어떤 녹취 파일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형님은 계속 협의회장님 하시는 거고 배준영 의원은 돈 좀 안 써요 이번에.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 때도 돈 좀 썼잖아. 선생님은 잘해요. 그래서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번에 좀 위태롭진 않아요? 위태하죠? 잘해요. 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건 놓고 땡겨. 그래서 배준영은 누가 핵심적으로 좀 믿음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야? 다 좋아하지. 교통부는 뭐 이번에도 한 50씩은 돌렸어요. 돈백은 좀 돌려. 200씩은. 협의회장도 한 사람 되는데. 말씀해. 잘 줘. 200씩 한 번 돌리는 거야? 이거 2번 돌리는 거야? 100씩 2번. 벌써 다 나갔어? 다 나갔어,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안 줘. 근데, 누가 알잖아. 배준영 돈인지 모르잖아. 다 알아? 배준영 돈인지 알아? 배준영 장도도 알아요? 알아요? 운동을 해줘야지. 멀게 있으면 뭐야. 난 후보가 직접 주는 줄 알았어. 알지. 받는 사람은 후보가 직접 안 줘도 배준영이 좋구나 그걸 아는구나. 좋은 거니까. 응? 좋은 거니까. 아이 무슨 짓이야 이거. 네. 여러분들이 직접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보자가 예. 물어보잖아요. 이 지역 당협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협의회장. 네. 면협의회장인데 제가 이 파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모두 13명에게 20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만 원을 13명에게 해서 총 2,600만 원을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하고 이번 선거 때도 이제 돈을 나눠줬다. 그래서 직접 준 거는 아니고 2명의 의원들이 시의원들 2명의 의원이 돈을 나눠줘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주면서 예. 돈을 쓴 거다. 예.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몰표를 주는데 예, 전라도 출신인 조택상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그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다가도 제보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 내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자막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웠나요, 저희가? 아니요, 그냥 잘 들리는데요. 비교적. 잘 들리죠? 예. 잘 들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지금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선관위가 굉장히 황당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황당하죠? 예. 아까 전에 요걸 인천 제보를 받은 민주당 도당의 국장이 인천시의 그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제보를 받으셨냐? 예. 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묻는데 그 통화 한 2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 입장이 아주 모호합니다. 예. 그 방송을 지금부터 예, 같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태도가 어땠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파일 들려주세요. 근데 과장님, 예, 접수는 된 거죠? 예. 근데 예. 녹음 파일이 지금 저도 왜 저한테 이야기 안 했냐니까 녹음 파일에 하도 내용이 식당이라 가지고 시끄러가지고 예. 한 사람이 듣다가 하도 안 들려가지고 지금 다른 직원이 지금 들어보고 예. 뭐 조금이라도 방이 잡히면 뭐 해야 되는데 너무 사실 언제 너무 안 잤나 봅니다. 저도 파일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되게 음질 안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큐대로 한번 들어볼 정도로 예. 하여튼 그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게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네 이게? 그래서 지금 10시, 오늘 10시에 뉴스원에서 나온 보도기사를 보면 뉴스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관위가 이런 사건에 대한 명확하게 언론 지금 보도된 내용이나 또 접수된 이 57분 분량의 또 30분 분량의 언론 파일 보도를 봐도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네.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주저한다는 식의 반응입니다, 지금. 아니, 충격적인 게, 자, 송영기를 잡아놨던 그 돈봉투 사건은 당 내에서, 네. 당 내에 당대표 선거 때 돈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쵸.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돈봉투가 맞다고 해도 당 외에다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당 외에 전달한 게 당 내에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관행상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서 직접 개입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갖고 경찰이나 검찰이 따지고 들지 않았었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얼마나 돈봉투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지금. 심각한 게. 심지어는 정치 자금을 갖다가 상납받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선거 기간에 벌어진. 그렇죠. 그것도 무작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돈봉투 살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전체 파일이 다 사실은 정확하게 들리고요. 제가 이거를 이어폰을 끼고서는 전부를 다 들어봤는데 여러 차례 10번 이상 돈이 전달된 과정이나 그 사용처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수차례 확인이 되고 들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안 들려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과연 이게 선관위가 이 사건을 진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더군다나 당장 내일이 본투표일인데 선관위가 이 사안을 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정말 의혹이 들어서 이 파일까지 저희가 공개하게 된 거고요. 예. 지금
당사자인 이 돈 봉투를 협의회장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100만 원씩 두 차례 200만 원을 13명에게 돌린 의원 2명은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데 묘하게도 법적 대응을 할지는 검토해 보겠다. 아니, 사실이 아니면 당장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 사실 법적 대응을 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라는 묘한 발언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천 선관위에 항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게시판이 다 있고 의견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안이 정말 사실인가 지금 접수를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안줄료님이 선관위가 적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를 이래갖고 어떻게 믿겠어요. 이 상황은 완전히 선관위가 존재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녹취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지금 감이 잡혀야 된다? 잘 안 들려서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게 이제 인천 선관위의 입장이고 무슨 말이야? A의원과 B의원은 사실무근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성 파일의 58분짜리를 쭉 들어보면요. 내용이 너무 명확하고요.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관으로서 국가기관에 4번 국가기관의 조사관으로 일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선거 기간 중 그것도 본투표일을 바로 전전날 앞두고 이런 중대 사안이 발생했다면요.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조사해서 결론을 밝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명백히 이렇게 증언하고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서 불의한 사람이 당선돼서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거의 정의가 바로 잡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성수대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TV에서는 이 내용을 따로 짤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문제가 반드시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심지어 수사로 고발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감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사실 선거가 무효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알려서 저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선거를 한 다음에 선거에서 그 당선된 사람을 날려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를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관위는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을 돕고 있는 그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자, 애초에 지금 누굽니까? 제보자. 이 제보자와 돈을 받은 돈을 갖다 이제 200만 원을 받아서 받은 둘 사이의 그 대화를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죠. 돈 돌리는 후보자는 인천 강화 옹진의 배준영 후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 배준영 의원 쪽에서 예. 돌렸다고 지금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 말고요.
형님은 계속 협의회장님 하시는 거고 내가 면에서 저 배준영 의원은 돈 좀 안 써 이번에. 시골 돈만.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 때도 돈 좀 썼잖아. 어디서 해야 나. 대표님은 배진이 잘해야. 저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번에 좀 위태롭지는 않아요? 위태하죠. 잘해. 유천호 군수가 좀 살아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이, 유치원 한 번도 땡겨. 그때 저 배준영은 누가 핵심적으로 좀 믿음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야? 보광봉이 또 와도 뭐 다 좋아하지. 교통부인데 뭐 이번에도 한 50씩은 돌렸어요. 돈 백은 좀 돌려. 200씩이나. 한 협의회장도 한 사람들한테. 많이 쓰네. 알죠. 200씩 한 번 돌리는 거야? 아니면 두 번 돌리는 거야? 112번. 벌써 다 나갔어? 다 나갔어 벌써? 또 마지막으로 안 줘? 근데 박용철이 가지면 박용철이 돈인 줄 알잖아. 배준영이 돈인 줄 모르잖아. 다 알아. 배준영이 돈인 줄 알아? 배준회장들이 알아요? 알아요? 맞고 운동을 해줘야지. 멀게 있으면 뭐야. 난 후보가 직접 주는 줄 알았어. 걸리지. 받는 사람은 후보가 직접 안 줘도 배준영이 좋구나 그걸 아는구나. 좋은 거니까. 어? 좋은 거니까. 아, 눈치채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나서주십시오. 주신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천 선관위에 전화해 보셨나요? 시청자들에게 항의하고 널리 알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 보시고 그 정도는 얘기하셔야지. 이래서 기자들이 필요한 거야. 직접 확인 통화 한 통 정도는 직접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다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또 중앙당에 아니, 다 제보돼 있고요. 그렇죠? 인천 도당도 그 다 제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 전에 파일에 공개해드렸잖아요. 인천 선관위 과장하고 네. 인천 민주당 도당 사무국장이 통화한 내용을 아까 다 들려드렸는데 맞습니다. 이분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만큼 네. 안타깝다는 거죠. 네. 당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냐 이런데. 그리고 예, 당도 당이 지금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당도 있어요.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예. 그 돈을 배포한 사람의 반론, 그 사람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기사가 나가야지만이 입장문이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뉴스원에서 오늘 저희가 방송하기 2시간 전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A 의원과 B 의원이라는 사람의 입장, 사실 무근이다. 이 입장을 담아서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방송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은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저희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방송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그 음성 파일을 지금 공개해 드린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안을 너무 잘 아는 제보자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57분 또 30분 두 번의 음성 파일을 통해 수없이 되풀이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자, 이 타임에서 여러분들께 송영길 후보의 호소를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옥중 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옥중 유세를 한번 보시고 이 얘기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피 끓는 송영길 대표의 절규를 한번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중 유세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옥중 단식 7일째 송영길 서울구치소에서 전화 인사드립니다.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외면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단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송영길과 소나무당을 위대한 광주 시민 서구갑 주민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영길과 소나무당 비겁하고 의리 없는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배상,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습기 피해자 배상, 아도 인터내셔널 비롯한 다단계 사기 피해 방지 등 송영길과 소나무당이 대변하겠습니다.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 관련 한동훈 김영철 부장검사와 장시호의 유착 관계를 밝히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모두 윤석열 심판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가지고도 추미애 장관만 해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서워 해임도 못 시켰던 세력에게서 윤석열 탄핵 추진에 투쟁력과 결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침대 축구하던 민주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해임 못 시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검찰 캐비넷 수사에 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탄핵이 어렵습니다. 지난 1년간 쫄지 않고 싸워온 송영길과 소나무당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29번 소나무당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송영길과 목포 최대집 비례후보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윤지, 김도현, 정다은, 마화용 10명을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의 화력을 능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서구갑 주민 여러분, 송영길 옥중 당선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에 대한 통렬한 반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송영길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당선드리면 바로 보석 청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7일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예. 제가 제안이사 장준하 선생님 정치적 타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했잖아요. 장준하 선생님이 1967년도에 박정희에 대해서 사카린 밀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밀수왕초라고 하는 유명한 발언을 해갖고, 당시에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대문에 옥중 출마를 하게 되죠. 바로 그때에 옥중 출마를 했을 때, 함석헌 CR의 소리 선생님께서 바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장준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장준하를 옥중에서 꼭 당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준하를 살리시지 않으면 박정희가 장준하를 옥중에서 죽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준하를 살리기 위해선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압력으로 결국 박정희는 장준하를 결국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준하가 결국은 6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살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송영길 대표의 옥중 이 연설을 들을 때 장준하 선생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이 이 옥중에서 당선된 것이 박정희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됐고, 그리고 그 치명타를 통해서 박정희 군사독재와 그리고 유신독재에 얼마나 큰 파열음을 냈는지 이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으로서 정말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송영길을 살리고, 그리고 살아난 그 송영길이 여러분들한테 큰 보답을 해줄 겁니다. 그 광주에 나머지 의원님들 7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한 명만 송영길을 살리면,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큰 민주주의의 큰 물결, 그 파열음이 커질 겁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김성수 TV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급하게 우리가 또 제보받은 것들을 소화를 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이렇게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진정성을 갖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참 선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 모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들 물러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적은 이자고 이 정권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더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아니,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의 소원을 들어주는 선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일 선거가. 그렇죠. 바로 지금 보시려고 하는 이 영상. 예. 윤석열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사람들. 예. 여러분, 자, 마지막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여러분들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도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김성수TV 구독자는 24만 5,556명입니다. 드디어 24만 6천이 눈앞에 다가왔고요. 현재 지금 멤버십은 280 몇 명이냐? 283명입니다. 이제 17명. 300명이 17명 남았습니다. 와. 여러분들 중에서 17분만 네. 멤버십에 들어와 주시면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후원회원은 27명, 30명이 찬 줄 알았더니 3분이 모자르더라고요. 네. 온라인 후원회원은 ssroad.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윤석열의 소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의 소원, 우리가 윤석열의 소원을 이번 마지막으로 듣고 10일 날 내일 선거 때 확실하게 윤석열 소원이 뭔지 궁금해하실 네. 거야,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예. 네. 먼저 저희들은 이제 인사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장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큐.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라면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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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라면 하시.